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개하는 거는 거기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다항식 fx를 어떤 1차식 x-알파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나눗셈의 방법으로 조립제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최초의 그 조립제법을 발명한 사람은 1804년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파올로 루피니라는 사람이었어요. 1804년에 파올로 루피니 이런 사람이 이 조립제법을 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직접 나눗셈이 너무 기니까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근데 그 사람이 최초에 발명했을 때는 그 다항식을 x의 개수가 1로 고정되어 있는 1차식으로 나눌 때 한정해서만 이 사람이 발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수학자들이 그 후세에 더 이 조립제법을 연구해 보니까 꼭 1차식이면서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써도 된다는 걸 밝혀냈고요. 심지어는 2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도 있고 3차식으로 나누는 조립제법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굳이 그렇게 써먹는 것 자체가 직접 나누게 하는 것에 비해서 크게 빠르다, 경제적이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만 못과 나머지를 구할 때 조립제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1차식으로 나누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느냐. 자, 거기 선생님이 예제로 적어놓은 거를 가지고서 한번 직접 나눗셈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먼저 직접 나누기 한번 해보고 걔를 변형해서 조립제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를 구하면 방법 1은 무슨 법? 장제법을 먼저 소개할 거고 그 방법 1에서 장제법에서 꼭 필요한 개수들만 뜯어다가 새로 재조립을 해서 만드는 방법. 그래서 방법 2가 조립제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필요한 것들만 다시 조립해서 나눗셈을 한다. 조립제법. 자, 이 녀석 아까 봤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 최고차항을 소거하기 위한 녀석이 몫이 된다. 여기 3차인데 얘를 1차로 나누니까 몫은 몇 차가 되겠어요? 2차가 돼야지만 얘를 소거할 수 있겠죠? 자, 얼마가 돼야 돼요? 3x 제곱 곱하니까 어떻게 되고요?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고요. 다시 빼주시면 이제 얘는 없어지죠. 그 다음에 4x 제곱 플러스 얼마? 5x. 그럼 다음에 4x 제곱을 없애려니까 플러스 얼마? 4x. 다음은요 4x 제곱 마이너스 8x. 얘와 얘를 곱해서 밑에 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번 더 해보는 거야. 그럼 빼니까 어떻게 되고요? 13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다시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수 있죠? 다음 몫은 얼마가 되면 돼요? 13이 되면 되죠. 그래서 곱하니까 13x 마이너스 얘랑 곱해서 밑에 쓰면 26이 되고 빼니까 뭐가 남아요? 23이라는 결과가 얻어지죠. 따라왔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요? 몫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뭐라고 해요? 나머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쓰는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파올로 루피니라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요. 기존의 장제법을 나는 뒤집을 거야. 더 쉽게 만들 거야. 라는 의미로 나눗셈 기호 자체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들을 뜯어봐요. 개수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장제법도 개수만 뜯어서 계산할 수 있죠. 자, 장제법도 간단하게 개수만 뜯어서 먼저 소개를 하면 여기다가 3-2, 5-3 여기 1하고 마이너스 2 일단 3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요? 3이 필요하고 곱하니까요 3-6 위에서 아래 거 빼면 3이 없어지죠? 그러면 4하고 5가 내려오고요. 다음 4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4가 필요 곱하면 4-8 빼면은요 4가 없어지고 다시 10하고 마이너스 3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3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13을 곱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3-26 빼면 뭐만 남아요? 23만 남죠. 이런 식으로 장제법도 개수들만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더 쉽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몫은요. 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몇 차로 써주면 되는 거고요? 2차로. 그럼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3 이렇게 써주면 나머지 그대로 상수니까 그냥 써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아까 말했던 대로 뒤집어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저 계산 개수들을 뜯으면 3하고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뜯겨나와요? 5하고 마이너스 3이 뜯겨나와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몫에 해당하는 녀석이 3인데 누가 그대로 몫이 돼버렸어요? 최초에 있는 개수가 그대로 몫이 되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지금 뭘로 나누고 있어요? 맨 앞에 개수가 뭘로 고정된 상태? 1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역할은 뭐밖에 없냐면은 제일 위식에서 아래식을 뺐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역할만 한단 말이야.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서 빼주는 역할만 해. 그지? 여기가 3이었으니까 1에다가 뭘 곱하면 바로 3이 돼요? 3 곱하면 바로 3이 되는데 그러면 1에다가 곱할 녀석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네 원래. 최고차항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은 처음부터 내가 이제 이 자리에다가 여기에는 몫을 쓸 거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나머지가 나오게 지금 바꿀 건데 그럼 여기 목 자리에 그대로 누가 개수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3이 몫이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1의 역할은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줄에서 요 곱한 몫이랑 곱한 녀석을 뺐을 때 최고차항을 없애는 역할만 했었죠. 그럼 두 번째 몫 4라는 녀석도 여기 빠져나온 요 세 번째 줄에 누구를 없애는 데 쓰였어요? 1이라는 애는 요거를 대비해주면 4랑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4를 없애는 데만 쓰였고 실제로는 누가 몫이 됐어요? 위에서 아래 거를 뺀 녀석 여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을 뭐 했죠? 뺐을 때 4가 나왔죠. 맞아요? 그게 다음번 몫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음번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그냥 기존의 장제법은 항상 맨 앞에 거의 개수를 맞춰주다 보니까 다음 녀석은 항상 빼줘야 되는데 1을 없애버리고 얘는 전부 1은 없애버리고 어차피 이 앞쪽에 나오는 녀석은 1 때문에 자동으로 다 없어질 건데 그 빠져나오는 요 숫자가 다음 몫이 되고 빠져나오는 그 다음 줄에 있는 숫자가 다음 몫이 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 4가 나오고 13이 나왔는지를 얘를 관찰해봤더니 요 원래 있던 4는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에서 요 3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한 그 결과인 마이너스 6을 빼줬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걸 안 빼주고 바로 더해서 4가 나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부터 마이너스 2의 부호를 뭐로 바꿔버리는 거야? 마이너스 반대 부호로 바꿔서 얘를 2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녀석이 앞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3하고 얘가 곱해지면 얼마가 되고요? 플러스 6이 되죠. 맞아요? 그 플러스 6으로 이미 얘를 마이너스를 앞쪽에다가 곱해놓은 녀석을 더했기 때문에 이제는 뺄 필요 없이 두 개를 뭐 해주면 더해주면 4가 나오고 그게 다음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깊이 있게 연구해봤을 때 이 사람은 1이라는 녀석은 의미가 없고 뒤에 있는 녀석을 부호를 내가 기호를 뒤집은 것처럼 부호도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더 곱해서 부호도 반대로 바꿔놓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빼고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을 빼고 다시 다섯 번째 줄에서 여섯 번째 줄을 빼는 이런 뺄셈의 관계가 없어지고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을 더했을 때 개수가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얼마로 바꿔놓은 상태라면 2라고 바꿔놓은 상태라면 다음번 네 번째 줄을 만들 때 2하고 4가 곱해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 8이 되죠. 그럼 그냥 위아래를 뭐 해버리면 13이 나와요? 더해버리면 13이 나온다는 걸 연구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23이 나오는 것도 원래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죠? 여기 있는 13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여기 몫에 13이 올라왔죠? 13이 올라오고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26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위에서 아래를 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앞서서 우리 13 만들고 4 만들 때 여기를 부호를 반대로 바꿔놓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됐었죠. 얘도 그게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여기를 13이라고 놓고 얘를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2라고 놓은 상태에서 2하고 13을 그대로 곱해서 여기다 플러스 26으로 썼더니 위아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23이 됐죠? 그럼 이런 핵심적인 과정만 뜯어다가 여기다가 재조립을 하자. 조립식 만들듯이. 그럼 여기 부호를 반대로 바꾼 녀석에 그 녀석을 2라고 바꿔놓고요. 3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음 몫을 구할 때 어떤 조작을 했냐면은 여기는 2하고 요 누구를 3을 곱했었죠. 맞아요? 2하고 3을 곱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6을 만들었어요. 플러스 6을. 그래서 여기 있는 2하고 3을 곱해서 여기다가 6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2하고 6이 뭐 해줘요? 더해져서 누가 나와요? 4. 요 놈 두 놈은 위에서 아래로 더하자는 얘기죠.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고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몫을 우리가 13이라는 걸 여기 알고 있는데 13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4를 없애는 1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녀석은 이제 4를 없애는 데만 쓰였으니까 그 4가 누구랑 곱해져요? 2하고 곱해지면서 여기 뭐가 생겼어요? 플러스 8이 생겼죠. 맞아요? 그럼 4하고 2를 곱해서 올리면 여기 뭐가 생기고요? 8이 생기고요. 그 녀석을 위아래를 더했더니 뭐가 됐어요? 여기서도 위아래를 더했더니 바로 다음 몫 얼마가 나와요? 13. 이게 몫이 이 결과가 다음 몫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 놓고 나머지까지 더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이 13이 없어지는 건 앞에 1이 있었는데 그 계속해서 이 13을 없애기 위한 1은 지워버린 거고요. 그죠? 다음 계산에서 몫이 실제로 다음 계산에서 나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꿔놓은 2에다가 다시 몫이었던 누굴 곱해줘요? 13을 곱해서 얼마가 되고요? 26을 곱해서 위아래로 더하죠. 그럴 때 얼마가 돼요? 23이 되죠. 2에다가 13을 또 계속 곱해서 26을 만들고 이렇게 곱해서 만든 게 올라오고 위아래로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럼 얼마가 된다? 23. 그래서 최종적으로 맨 끝에 있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그 앞에 있는 세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해준다? 몫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은 여기 있는 세 녀석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부터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상수항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내림차순으로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하니까 얘네들을 개수로 바꿨을 때 3x제곱 더하기 얼마, 4x 더하기 얼마, 13이 몫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는 그 당시에 1804년도에 지금처럼 놀이문화가 무슨 휴대폰으로 뭐 쇼츠가 있었겠어요. 그죠? 예, 뭐 인스타그램에 릴스라고 하나요? 네, 그럼 뭐 릴스가 볼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할 만한 그죠? 한 군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깊이 있게 뭔가를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파울로 루핀이었고요. 루핀은 이 장제법에서 개수들만 뜯어서 나눠보고 다시 그 개수들만 뜯어서 나눠봤을 때 핵심적인 부분들만 뜯어서 모아보니까 그거를 재조립했을 때 획기적인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의 방법을 내가 찾아내더라라는 걸 밝혀낸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배운다? 조립제법이라고 배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조립제법을 이제는 공식화시켜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어떤 1차식. 자, 봅시다. 이 조립제법을 일반화시켜봅시다. 일반화시키면 다항식이 있어요. 만약에 fx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는 그런 다항식이라고 했을 때 얘를 1차식 특별히 어떨 때만 지금 루피니의 걸 써먹을 수 있다고요?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목과 나머지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개수들을 뜯어다가 a, b, c, d 이렇게 뜯어서 나눗셈의 기호를 역으로 바꿔주고 자, 빼는 과정 없이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몫을 구하는 직접적인 그 부분들을 덧셈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봅시다. 어떤 부분이 변화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알파였던 녀석을 부호를 어떻게 했어요? 바꿔줘서 플러스 알파라는 애를 앞에다가 써주면 됐죠. 그럼 이 x의 개수였던 이런 의미가 뭐 하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구해놓은 몫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데만 쓰이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았다. 다음 몫을 구하는 데는 이 알파만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알파를 부호를 바꿔서 뒤집어 놓고요. 아까 우리가 저 직접 나눗셈에서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 자체는 여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앞에 있던 개수 x가 얼마였기 때문에 1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몫에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a가 최초의 몫의 개수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중요한 장면들을 앞에서 봤는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뭐 해주고 곱해서 위로 올리니까 뭐가 되고 a 알파가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뭐 해줘요? 더해주고 그렇게 나온 녀석이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녀석은 q하고 누구를 또 곱해주고 알파를 곱해서 여기다 q 알파를 만들고 위아래로 다시 뭐 해주고 더해주고 그렇게 얻어낸 녀석을 r이라고 합시다. 뭐 w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 몫은 w가 된 거고 다시 w하고 누구를 곱해주고 알파를 곱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면 얘가 뭐가 되고요? w 알파가 되고 마지막으로 d하고 w 알파를 더했더니 그게 뭐가 되더라? 나머지 r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일반화시키면 자, 선생님 여기 q라고 쓴 건 생뚱맞게 어디서 나온 게 아니라 b하고 a 더한 걸 내가 q라고 놓자고 한 거고요. c하고 q 알파를 더한 걸 내가 w라고 놓자라고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몫은 a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w가 되고 나머지 뭐가 되더라? 알파가 r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수학 공식이라는 게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학자가 획기적인 뭔가를 발명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후에 이런 일반화된 식을 찾기까지는 굉장히 집중해서 그 이전까지의 방법들을 아주 남들보다는 더 매의 눈으로 관찰을 한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그런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하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 요거 한 가지 배워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항식을 나누는 방법으로 직접 나누기 배웠고요. 그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는데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가 1로 고정됐을 때 나누는 방식이었던 뭐죠? 조립제법이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하면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뭐가 나머지를 앞으로 이제 직접 나눗셈 할 필요 없이 뭐만 이용하면 되겠다. 조립제법만 이용하면 쉽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별히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킨 그런 수학자는 루피니가 직접 일반화시킨 건 아니고요. 그 후에 20세기 초에 영국의 수학자 윌리엄 조지 호너라는 사람이 일반화시키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 윌리엄 조지 호너는 뭐 조립제법을 일반화시킨 공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있죠? 그 애니메이션이 실제로 만화처럼 직접 뭐 말 타고 가는 게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보이게끔 만드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 이름이 조에트로프라는 거예요. 이 조트로프라는 거를 기계를 만든 사람이 윌리엄 조지 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영화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뭐 했냐? 이렇게 조립제법을 일반화시켰다. 근데 조립제법 여기서 요 정도만 알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다음번에 그 나머지 정리하고
항등 인수정리 그쪽을 설명할 때 조립제법을 발전시킨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래야지 조립제법과 관련된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뭘 한 거냐?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중에 다항식을 나누는 직접 나누기 방법과 조립제법이라는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연산을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지 정도까지만 오늘 알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심화된 내용은 다음 단원 설명할 때 이어서 조립제법에 관련된 심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